안녕하세요. 한국다양성연구소 김지학입니다. 오늘도 저희 토크 콘서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후천 청소년 육성재단과 한국다양성연구소가 함께 만들고 있는 2021 온라인 청소년 인권 토크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첫 번째 세션은요, 총 6개 세션 중에 네 번째죠. 성역할 고정관념 없이 나답게 살기라는 주제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전체 공지 한번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 첫 번째는요, 댓글로 잘 참여를 해주시면 저희 책 선물이 있습니다. 이번 세션의 책 선물은 맨박스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댓글창에 후기를 작성하실 수 있는 설문지 링크를 드릴 건데요. 여기에 후기로 참여해 주시면 문화상품권 선물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외모 평가라든지 성희롱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은 경고 없이 삭제되고 추방당하실 수 있다라고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역할 고정관념 없이 나답게 살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신은지, 이준호 두 분을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쑥쑥쑥쑥 긴장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소개를 해보면서 긴장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는 청년이자 청소년 활동가이고 환경 지킴이 분리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신은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분리 은지님이십니다. 네, 저는 현재 유아교육학과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이자 앞으로의 진로를 어떻게 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대학생인 이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막학기를 열심히 달리고 있고 고민을 가열차게 치열하게 하고 있는 준호님이십니다. 맞습니다. 좋아요.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나답게 살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나답게 살기 앞에 붙은 게 이제 특별히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도전과 해방 이런 주제들입니다. 두 분은 성역할 하면 떠오르는 감정이나 느낌, 생각 이런 거 뭐 있을까요? 아무래도 불편이었던 것 같아요. 불편함. 네. 좋아요. 어떤 것들일까요? 저는 좀 나긋나긋하고 좀 부드러운 편인데 저 남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고를 지나고 나면 엄마 아빠와 함께 지내면서 너네 그렇게 남자답지 못하니 너 그렇게 울면 어떡하니 마음이 약해서 어떡하니 그렇게 남자가 이런 말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전 전공 역시도 유아교육이기 때문에 묻 어른들이 너 어떡하려고 남자가 유아교육을 전공했니? 그래서 남자가라는 말을 참 많이 듣고 지내서 너무 불편한 기억밖에 없어요. 저랑 사연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남중 남고 나오고 군대 갔다 오고 또 전공도 생물학과, 심리학과, 사회복지학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런 직업 해가지고 뭐 돈이 되니부터 시작해가지고 비슷한 말들을 아마 많이 듣고 살았을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우리 그런 고충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함께 가지면 많이 공감을 할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지님은 어떠세요? 저는 준호님이랑 반대인데요. 저는 이제 여중 이런 게 아니고 이제 공학을 나왔고 고등학교도 공학을 나왔는데 이제 흔히 남초라고 하죠. 이제 남초가 많은 고등학교를 나왔고 이제 대학을 왔을 때는 이제 또 여초인 과를 왔는데 저는 진짜 준호님이랑 좀 반대로 운동도 했었고 하다 보니까 남자들이랑 그룹 짓는 게 더 좋고 좀 편하고 그리고 이제 이성 친구보다 동성 친구보다는 이성 친구들이 조금 더 많은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어머니가 걱정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자가 치마를 입고 다녀야지 무슨 뭐 자꾸 바지를 입고 다니냐부터 시작해서 친구들도 이제 몸매 평가를 좀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요리를 정말 못해요. 근데 이제 요리를 여자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좀 잘 가꿔야 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화장도 정말 못하고 그냥 쌩 얼로 막 다니고 그랬었는데 이제 뭐 여자가 꾸밀 줄도 모르고 뭐 나중에 커서 남자는 만나겠냐 뭐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여성스럽지 않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고 그래서 성역할하면 그냥 여자 남자 그냥 이분법적인 성적으로 이중법적인 그런 것밖에 생각이 안 나고 그런 쪽으로 좀 많이 불편함도 들었고 좀 여성에서도 소외된 그런 그룹으로 좀 지어져 있던 것 같습니다. 딴 걸 진짜 다 잘하시거든요. 잘하는 게 너무 많으신데
아무리 딴 걸 다 잘해도 요리랑 화장은 해야 된다는 거야. 진짜 뭐 평가하는 게 딱 틀이 정해져 있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외모, 또 뭐 현모양처여야 되고 성격도 온순해야 되고 이런 너무나 획일적인 기준들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준호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딱 이분법적인 기준의 틀에 우리를 가두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구체적인 질문들로 계속 이어가 보고 싶습니다. 은지님은 운동부로 아예 운동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 중학교 때 그냥 일반 중이었는데 이제 선수 생활을 했어가지고 선수. 네, 선수. 그래서 선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학교 다니는 시간보다는 이제 학교 다니면서 좀 대회 나가는 시간이 더 많아져서 그래서 좀 친구들이랑 교우 관계는 이제 좀 멀어진 상황이었고 이제 뭐 고등학교 와서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운동을 못 하게 된 상황이 와서 그래서 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선수 출신이시군요. 우리 엄마 선출. 네, 와, 선수 출신 멋있다. 너무 좋아. 지금도 계속 운동하시나 이따가 질문 드릴 거지만 운동하시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게 또 이제 쭉 이어지시는 게 있네요. 남성들이 거의 이제 대부분인 고등학교로 가게 됐다 하셨는데 공업고등학교에 전기과 하셨다고. 그때 이제 학교에서의 좀 에피소드를 여쭤보고 싶어요. 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자답지 못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곤 하셨다고 했는데 네. 학교에서 있었던 혹시 뭐 화나는 일이나 짜증나는 일이나 뭐 재밌었던 일이나 이런 거 좀 있을까요? 좀 생각해보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저는 공업고등학교를 나왔고 그 안에서도 여자가 없는 전기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과에 비해서 전기과가 되게 남자친구들한테 되게 좀 나쁜 말이지만 작고 착한 편에 속했었거든요. 학생들이 좀 더 착한 편인가요? 네, 기계과나 이제 오. 건축과에 비해서 되게 좀 아. 온순한 편인데 큰 사고 없었던 것 같은데 아. 그래서 제가 좀 기억에 계속 남았던 건 저희 담임 선생님이 여자랑 남자 선생님이 전기과 1학년부터 3학년 배치가 되었는데 저는 남자 선생님이 저를 3년 동안 쭉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이제 일부러? 그걸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죠. 네, 졸업할 때쯤 돼서 여쭤봤는데 이게 1학년 때는 이게 좀 배치가 자동적이었고 2학년부터는 그 선생님들이 이렇게 몇 명 찝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저희 과 친구들은. 그래서 그때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일단 방송부를 했었을 때 제가 1학년 때 좀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서 공개 연애를 했었거든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불러가지고 했던 말이 네가 지금 연애가 할 때가 아니다. 연애할 때 아니에요? 네. 뭐 그래서 어때요, 그럼? 그러니까 남자들이 되게 많고 1, 2, 3학년이고 1학년인데 들어오자마자 연애를 하고 그리고 그 부 자체에도 이제 여자가 저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되게 많은 집단에서는 여자가 소수다 보니까 되게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나 이게 안 좋은 시선으로 되게 많이 본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셨던 게 이제 교내에서 저희는 분란이라고 하나요? 분란 일으키나요? 네, 근데 그런 게 연애하면 분란 일으키는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스킨십, 그러니까 손잡고 다녀도 이렇게 가로지르고 가셨거든요. 선생님들이 이러면서 뒤에서 이렇게 짝대기 들고 안 돼 이러면서 각자 반 들어가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도 하셨고 그리고 제일 많이 했던 거는 스킨십 걱정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남자 한창 활성해야 되는 그런 왕성할 때 이제 그 여자가 없을 때는 여자가 귀하다고 하셨는데 그 귀한 게 이제 이렇게 숨겨야 하는 귀함을 되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치마를 입어라 해놓고 다리 노출하지 말라 그러고 그리고 치마가 짧다고 하시고 그리고 뭐 바지 입고 다니면 바지 입고 입는다고 뭐라 하시고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연애를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그나마 안 한 편이거든요. 안 한 편인데 그때 그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서 헤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어째저째 헤어졌지만 그 이후로는 소문이 저 말고 다른 친구들은 되게 안 좋게 났더라고요. 그 학교에서 약간 흔히 말하는 걸 원래나 청년다 네. 하는 얘기들을 실제로 한 명만 사귀어도 여성들한테는 하는 거예요. 와. 이게 정말 안 좋은 낙인과 편견의 호칭이죠, 여성들에게. 남성들은 여자 많이 만나면 막
자랑하잖아요. 맞아. 근데 여성들은 한 명만 만났어도 이런 이야기를 듣게끔 하는 세상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게 여러 가지가 참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방금도 치마를 입으라 그러고 다리 노출은 안 되고 이게 무슨- 바지를 입는다 했더니 바지도 안 된다 그러고 그럼 남자애들은 혈기왕성이고 성욕이 있으니까 여자애들이 반대로 조심하는 건 여자애들이 조심해야 되고 숨겨야 돼. 어떻게 하라는 거죠 도대체? 그래서 제가 저는 정말 바지만 입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치마가 너무 불편하고 그리고 이게 제가 키가 되게 큰 편이었어요. 여자가 없다고 했지만 여자 중에서도 키가 큰 편이고 덩치가 있는 편이었는데 이제 다른 친구들은 다 건토과인데 실습복이 없었어요. 기계과랑 전기과만 실습복이 있어서 그래서 실습복 내지 이제 체육복인데 저는 체육복이 되게 편해서 등하교 할 때도 체육복 입고 다녔고 그냥 수업할 때도 체육복 입고 다녔고 근데 이제 교사들 눈에는 이게 꼴보기 싫은 거죠. 왜 교복을 똑바로 안 입고 다니는지 네, 그런 지적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교복도 학생이 이제 외모가 단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사실 많이 하지만 그 기준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누구의 관점에서의 단정함이고 또 그것이 누구에게만 더 강요되는가라는 것들을 계속 깊이 있게 들어가서 상상해보지 못하고 그냥 너무나 단순하게 단정함 또는 예절 그런 식으로 그냥 무조건 따라야 되는 규칙으로만 정해져 있다는 것이 억압적인 것 같아요. 남자도 머리 그렇게 하고 다니면 안 되잖아 중고등학교 때 그죠? 그죠, 이러고 다니면 큰일 나죠. 이런 성인이 돼서야 가능한 일이죠. 그죠. 큰일 나요, 정말. 그 자유가 너무 없다는 거죠. 네, 맞아요. 우리가 두벌이나 복장 얘기 지금 하고 있지만 사실은요 두벌이나 이제 복장 같은 거를 규제하는 게 이 사람의 정신까지도 통제할 수 있게끔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래요. 그래서 지금 혹시 두벌이나 복장을 무조건 강제로 딱 한 가지 모습으로만 해야 되는 데가 어디 있을 것 같으세요? 일단 학교. 군대? 맞아요. 학교, 군대,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그 중에 하나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그 정도로 무조건 너는 공부만 해야 될 존재야. 그러기 위해서는 두벌과 복장을 이렇게 해야 돼라고 연결되어 있게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실 사고하게 되는데 군대와 감옥과 같은 수준의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애통하네요. 와, 너무 어려운 단어 쓰시는데. 속상하네요. 속상하네요. 굉장히 속상하네요. 진짜. 또 혹시 월경통 같은 것도 잘 이해를 받지 못했다거나 하는 사례도 말씀해 주셨었는데. 네, 제가 월경통이 되게 심한 편이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선생님이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출석부를 제가 보통 들고 다녔거든요.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인터넷으로 출석 체크하신다는데 그 당시 저희 오래된 건 아니지만 출석부로 체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연필로도 좀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월경통 할 때 주기가 저는 거의 비슷해서 이제 이맘때쯤 되면 이제 담임 선생님한테 출석부를 등 밀어내서 보건증이랑 같이 사인 해달라고 하면 이제 또 아프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주 오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게 하는 걸 내가 확인할 수도 없는데 이렇게 자주 쉬어도 될 일인가. 그래서 여자 선생님, 그러니까 저희 1, 2, 3학년 합쳐서 같이 올라온 여자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한테 저를 이렇게 인계를 좀 하시더라고요. 확인하라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게 월경 주기라고 하나요? 그 주기를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진짜 그런 확인을 했었어요. 월경 주기 확인이라. 네. 그거 그래서 근데 문제는 그 선생님도 잘 모르셨어요. 네, 여성 선생님으로 했는데도. 네. 그래서 그냥 쉬게끔 해주셨는데 그게 계속 물을 때마다 그럼 남자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있다고 하면 반대 입장으로 남자가 그런 월경통을 그러니까 겪을 순 없겠지만 그런 비슷한 유사한 그런 고통을 느꼈을 때 여자 교사가 확인한다고 했으면 그 학생은 어떤 입장일까라고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월경통을 여자라서만 겪어야 되나? 이 남고에서는 이거조차도 인정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은 그것을
얼마나 아프고 사실은 거의 첫째 날, 둘째 날 움직이지도 못하고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수준으로 아프신 분들도 있는데 이해를 잘 못 받고 심지어 아프다는 걸 이해를 못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왜 쟤네만 쉬게 해주냐. 대학교에도 이제 월경통 체크를 하면은 출석으로 인정을 해주는 학교도 있고 그렇게 안 해주는 학교도 있긴 한데 거기에 이제 교수 또 재량으로 남아있기도 해가지고 아직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점들이 있지만 아무튼 왜 쟤네만 쉬게 해주냐 그런 질문을 많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출강하던 학교에 둘 다 월경통을 이렇게 체크해줄 수 있는 제도가 있는 학교들이었는데 숭실대학교도 있고 있거든요. 그러면 남학생들이 막 되게 억울해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게 되게 학점이랑 연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결석한 건데 월경통으로 체크해서 내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확인도 안 되는데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등록금도 그렇게 비싼데 그렇게 꼭 결석을 하고 싶나? 그러니까 그렇게 결석하고 싶고 나오지 않고 싶은 수업이면 그 수업이 잘못된 거고 교수를 바꾸라 하든지 내용을 재밌게 하라 하든지 유의미하게 하라고 하든지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공짜로 빠질 수 있는 게 억울하다는 생각 자체가 그렇게 안타까운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파서 쉴 수 있는 권리가 여성한테 있는데 남성에게는 없다. 그럼 우리도 한 달에 한 번은 아플 수 있으니 우리에게도 이런 비슷한 권리를 달라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데 없는 게 억울하면 달라야 되는데 있는 사람들 거 뺏으려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속상하네요. 또 애통하네요. 또 애통하네요. 준호님은 여성들이 거의 대부분이 유아교육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일단 계기부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유아교육학과에 들어가게 되고 공부를 시작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일단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어요. 좋은 아빠. 근데 이게 그냥 비단 내가 결혼을 해서 저는 이성애자니까 제가 결혼을 해서 제가 만나는 사람이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키우는 아빠가 아니라 정말 그냥 아이들의 아빠 같은 그러니까 뭐 양육자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서 유아교육을 전공했고요. 근데 좋은 아빠가 되려면 사랑하려면 방법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을 배우려고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답니다. 네. 사랑을 하기 위한 방법 어떤 것이 사랑인가? 네, 그죠. 요새 막 예를 들어서 뭐 과도한 사교육, 과연 이것이 아이들을 위한 것인가라고 바라봤을 때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아이들의 발달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애착 형성이 필요한 건데 이걸 적절할 때 제대로 주기 위해서는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알고 주기 위해서 전공 선택을 하였습니다.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널 사랑해서 하는 거야. 엄마 아빠가 살아봐서 알아, 해봐서 알아라고 하는 그런 많은 것들, 사교육, 어려서부터 경쟁 사회에 집어넣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전혀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사랑이 아니다. 폭력적인 거고 차별적인 거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달라서 부모가 겪은 대로 아이가 그대로 했을 때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나는 경우가 너무 많고 저도 그랬고요. 제 주변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 악의 고리라고 하면 안 되지만 그 좋지 않은 그 방법들을 끊어내야겠다라고 해서 배우기 시작했죠. 맞아요. 그 뭐 악의 고리라고 표현하신 게 이제 사회 전반에 걸쳐 있으니까 그런 차별이 지속되는 그런 과정들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준호님도 그런 일을 겪으셨다 하셨는데 그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억압 같은 게 있을까? 어떤 경험으로부터 시작되는 이런 좀 인사이트였을까요? 일단 저는 우리 흔히 말하는 유약하다 아니면 뭐 상처를 잘 받는다 아니면 뭐라 그러죠? 굉장히 춘하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랐어요. 실제로 뭐 그런 면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면을 보일 때면 항상 엄마나 아버지가 어떻게 세상 살아가려고 그래 남자가 이런 말씀도 되게 많이 하시고 또 주변 선생님이나 아니면 뭐 어른들이 너 그렇게 잘 받고 막 그럼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듣고 지냈죠. 사실
저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냥 이렇게 태어난 건데 그렇죠. 그랬죠. 그래서 섬세하고 네. 감성이 풍부한 것을 가지고 남자답지 못하다. 맞아요. 감정 준호다운 네. 걸로 생각해주지 않고 네. 어떤 틀에 맞추려고 한 거죠. 맞아요. 감정 표현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남자답지 못하네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들었죠.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억울했어요, 약간. 음. 슬플 수도 있지, 울 수도 있지, 막 이런 느낌. 네. 근데 억울함을 느끼셨다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왜냐면 그냥 내가 잘못한 거로 당연하게 저들이 하는 말이 당연한 거고 내가 잘못한 거로 받아들이면 억울한 마음이 안 들거든요. 네. 근데 저 말은 뭔가 잘못된 거야. 나를 억압하는 거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억울한 감정이 들었고 또 그 감정들을 이어오셨기 때문에 지금 원하는 대로 계속 조금씩 네. 조금씩 더 살게끔 노력하시는 그런 사고방식 갖고 있으신 거 아닌가 하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또 좋은 기질인 것 같아요. 네. 이걸 그냥 내면화하는 게 아니라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겨내려고 저거를 깨트리려고 하는 네. 자세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은지 같은 친구가 학교 다닐 때 있었어요. 그래서 오. 둘이 만나면 네가 나였으면 좋겠고 내가 너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내가 여자고 네가 남자였으면 편하겠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거기서부터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 또래 집단 중에 한 명 레지스탕스가 한 명 있어서 그 친구의 도움을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둘이 같이 네. 의지가 됐겠네요. 네, 서로 그럼요. 대화하면서. 네, 그런 억울함이라든지 차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 친구가 없었더라면 저도 당연하게 살았겠죠. 그러면 이제 유아교육학과에 다니면서 남자라는 이유로 있었던 일들이 있을까요? 화났거나 좀 짜증났거나 재밌었거나. 일단 첫 번째로는 주변에 있는 문 남성들이 야, 너 여자 때문에 갔지? 야, 좋겠다, 야. 이런 뭐 여성이 많은 야, 너무 이게 대상화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걔네가 소비되는 것도 아닌데 친구들이 소비되는 것도 아닌데 야, 너 여자가 많이 갔구나 좋겠다 이런 말 되게 많이 듣고 근데 사실 불편한 게 더 많아요. 그죠? 약간 이제 왜냐면 혼자 남성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살다 보면 이제 적은 성별계층이 조금 불이익을 보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그것도 있고 주변 어른들이 걱정을 그렇게 하세요. 야, 너 유아교육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남자가 뭐 아이를 돌보는 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건 여자가 하는 일이 아니냐? 안 어울린다고? 네, 안 어울린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 그 연봉으로 어떻게 결혼하려고 그래? 너한테 잘 어울리니? 뭐 엄마 아빠들이 너한테 뭐 남자라는 이유 해코지하면 어떡하니? 뭐 이런 굉장히 많은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요새 그 남자 교사가 여자 아이를 만지는 것에 대한 굉장한 민감성이 있어요. 그렇죠. 성폭력이 너무 만연한 사회다 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벌써부터 고민해야 하고 벌써부터 취업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학부모님들한테 증명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 사실 근데 이거는 제 동기들은 안 하거든요. 제 남자인 동기들끼리 모여서 이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불편하고요. 그리고 가장 힘든 점은 전공 선택의 이유만으로 이런 질문을 계속 들어야 한다는 거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냥 나는 전공 선택을 했을 뿐인데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여럿에게 계속 들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불편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게 사회적인 맥락에 의해서 차별과 억압이라는 것도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준호님이 그냥 요 한 가지 전공이라는 것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되는 질문을 계속 받는다. 이게 사실은 다른 사회적 소수자들한테 늘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네.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이 받지 않아도 되는 질문을 늘 받는 거고 네. 여성들은 남성들이 받지 않는 질문을 늘 받는 거고 성소수자들은 비성소수자들은 안 받는 질문을 늘 받는 거고 네. 이주민도 또 선주민이 안 받는 질문을 늘 받는 건데 그런 경험을 해보시고 있다는 게 물론 굉장히 불편하고 억압적이지만 또 다른 소수자들을 생각하게끔 맞아요. 되는 그런 민감성을 감수성을 계속 키워주는 환경에 계시다는
측면도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여자 동기들과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겪는 억압들을 막 얘기했을 때 내가 지금 느끼는 이것들이 이 친구들한테는 그러니까 당연한 것이었겠구나라는 생각에 연결되시겠죠. 네, 그럼 연결이 너무 돼요. 그래서 그들이 받는 차별과 억압을 미약하게나마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런 환경이 딱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거는 저는 물론 불편하시겠지만 되게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소수자에 대한 생각을 사실은 전혀 안 해도 되는 환경에 사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뭐 비성소수자고 비장애 있는 남성들은 되게 소수자 감성이 생기기가 힘들어요. 점점 무뎌지기 쉽거든요. 근데 그런 환경에 계신 게 너무 또 좋은 점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교육자로서 그렇죠, 교육학을 그렇죠. 하면서 되게 굉장히 좋은 축복이기도 하죠. 맞아요. 네. 그런 환경이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게 지금 여러 가지를 너무 말씀해 주셔가지고 연봉 그런 결혼 이런 거는 저도 진짜 아까도 우리 연결될 것 같다 그랬는데 야 너 뭐 사회복지사 해가지고 인권 활동가 해가지고 뭐 돈 벌 수 있니 어떻게 사니 취미생활로 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주말에만 해 이러면서 그런 거에서 결혼 못해 누가 시집 온다니 야, 이런 거 되게 많이 들었었던 기억이 저도 불쑥 떠오르고요. 맞아요. 특히 그 성폭력 관련해서는 이게 되게 사회 문제다 보니까 그 한 명 한 명의 남성 유아교육학 교사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일하시는 남성 교사분들이 참 힘들고 곤란하겠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자녀의 아빠가 되고 싶은 것도 있지만 또 학생들을 아빠처럼 대해주고 싶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맞아요. 그게 너무 따뜻한 마음이기도 하지만 그게 자칫 이제 경계선 침범으로 또 나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교사는 교사의 역할만 해야 되는데 왜 자기가 아빠의 역할을 하려고 해서 과도한 경계선 침범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그런 게 있는 거죠. 뭐 섹시 팬티 빨아오기 그 숙제 내준 남자 교사분 아시죠?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 저학년 주로 담임하는 분이었는데 속옷을 빨기 숙제를 시키면서 사진과 영상까지 찍어서 자기 팬티 속옷을 빨아오라고 하는 그래서 중징계를 당했죠. 지금 파면을 당했는데 다시 재판해 달라고 지금 소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성을 굉장히 어린 나이에 자기 학생인데도 그렇게 성적으로 좀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느끼고 있는 양육자들의 걱정과 우려도 사실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잖아요. 너무 교사들이 성평등 교육을 받지 않고 현장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해가 되면서도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애초에 성범죄자 가해자라고 생각해서 남자 교사는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화장실 지도 같은 걸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걱정을 하는 거다. 맞아요. 저 실제로 막 화장실 지도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항상 만 5세 반, 그러니까 7살 반을 들어가서 그 혼자 처리가 어느 정도 가능한 아이들에게 갔는데 저는 실습 학생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저와 함께 간 동기들은 여아의 기저귀를 갈거나 혹은 뭐 여아의 그 배변 처리를 하거나 하는 일은 저는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사회라면 저라도 좀 꺼릴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남자 교사들이 증명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증명이라는 게 되냐고. 내가 성범죄자가 아니라는 게 사실은 그 성범죄자 경력 조회서 한 장 띄는 걸로 사실은 모든 걱정을 가라앉혀 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지속되리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진입장벽이 높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사회 자체가 성폭력이 없어지는 사회가 돼야만 사실은 애초에 걱정하는 상황이 없어질 텐데 참 어려운 점이네요. 맞아요.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뭐 이겨내 그렇죠. 속상하지만 애통하네요. 또 애통할 일이 많네요 오늘. 오늘 진짜 애통하네요. 애통할 일이 많네요.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획일적으로 남성에게 어울린다, 남자답지 않다, 뭐 이런 남성성을 강요하는 얘기들을 좀 해봤는데요. 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걱정을 한다거나 또는 뭐 수치스럽게 하기 위해서 남자가 왜 그러냐 이런 말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사회인데요.
우리들을 이렇게 감정을 좀 억누르고 감성적인 것을 조금 뒷전으로 하게끔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사회가 개인이나 사회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지만 점점 숨게 되는 것 같아요. 숨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서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게 되면서 사실 많은 사회적 문제의 시작은 감정이고 그 다음에 이성적인 문제가 따라오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불편조차 얘기하지 못한다면 항상 매번 근거를 만들어서 얘기해야 한다면 사실 인간은 그런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점점 숨게 되는 지지 기반이 없어지게 되는 그리고 유대감도 없어지게 되는 감정을 교류하면서 이 사람을 믿어도 되겠구나 내 마음을 솔직히 표현해도 괜찮겠구나 하고 표현했을 때의 말로 이 마음이 풀리고 유대감 형성되고 또 더 많은 것들을 듣고 또 고칠 수 있고 또 보완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사회들은 특히나 더. 남성들에게 그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슬픈데요. 말씀하신 것 같이 예를 들어 여성들은 좀 감정을 표현하고 서로 거기서 공감대를 느끼고 뭐 같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유대감과 연대감을 형성하면서 이런 공동체 형성하고 신뢰감을 서로 키우기 쉬운데 남성들은 감정을 얘기하면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감정을 말씀하신 대로 숨기게 되고 맞아요. 그럼 서로 소통하고 교통하지를 못하게 되고 맞아요. 그럼 사실은 우리끼리 믿고 자기 얘기를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니까 진짜 각자 도생 하게 되고 남성들이 그런 유대감을 서로 느끼고 감정적인 신뢰를 쌓는 기회를 갖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 너무 동의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같은 이제 남녀가 같이 있었을 때 같은 양의 눈물, 같은 시간에 울음, 같은 리액션을 보일 때, 예를 들어 같은 울음을 보인다거나 같은 슬픔, 같은 속상함을 표현했을 때 남자들이 받는 그 너 엄청 예민하네 이렇게 보이잖아요. 여성에 비해서 비슷한 감정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참 애석합니다. 그러다 보면 남성을 감정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신뢰감을 쌓지 못하게 하니까 개인적으로도 다른 사람을 믿고 이야기를 터놓지 못하니까 내가 자유로워지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사회적인 문제까지도 가는 것 같아요.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지 못하다 보니까 소수자들에게도 공감하지 못하고 또 부드러움이나 감정적인 측면은 다루지 못하게 하고 강하고 막 폭력적인 게 남성성이라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계속 폭력성과 강함 쪽이 자극되다 보면 또 범죄랑도 또 연결되게끔 만드는 사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이런 남성성이라는 문화가 계속 남성들에게 강요됨으로써 일어나는 현상 중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그리고 두 분이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또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가지고 얘기해보고 싶은데 남성이 많은 학교에서 여성을 조심해야 된다고 연애를 하면 안 된다고 조심해야 된다고 했고 또 너 여자 보고 유아교육과 갔구나 여자 많아서 갔구나 그러니까 이런 말이 저는 연결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 남성과 여성이 있으면은 연애를 할 수가 있어 얘네가 사귈 수가 있어 또 더 나아가서 이거는 섹스를 할 수가 있어 사고 칠 수가 있어 이런 생각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 동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연애의 대상, 성적인 대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특히 거기서는 여성을 더 조심해야 되는 존재. 그리고 친구들끼리도 여성을 친구로 동기로 보게끔 하는 게 아니라 성적인 대상으로 사귀어볼 수 있는 사람, 한번 잡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해버리게 만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냥 무조건 이성이라면 연애 감정으로 치환해서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한마디씩 좀 부탁드려볼게요. 저는 일단은 앞에서도 말했는데 제가 동성 친구랑 대화를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자유롭게 하는데 이게 정말 성격 자체가 뒤끝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냥 시원시원하거든요. 그리고 할 말 다 하는 성격, 여전히 성격 이거 고쳐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아까 그 지아크가 말씀하셨을 때 그 여성들은 이렇게 신뢰를 하고 서로 공동체를 만드는데 저는 그런 걸 좀 어려워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말 남자친구들이 더 편하고 그래서 남자친구들은 이제 준호님은 아니지만 이제 뒤끝 오빠 그건 느낄 수 있거든요. 이게 좀 아 재밌어. 저는 원래도 상처를 안 받는 스타일이라 상처의 깊이를 안 다루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딱 그 공부에 갔을 때 조심하라 아니면 이제 여성스럽게 행동해라 아니면 이제 계속 말했던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자꾸 반감심이 들어서 제가 몇 번 따졌었어요. 이제 방황을 좀 많이 했었는데 정말 그 학생 지도부에서 혼도 났었고 거기 여자 부장님한테도 혼이 났었고 그러면서 여자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 학교에서 여자 학생회에서 그 여학생 부가 따로 있었어요. 왜냐면 그 학생회 조직표에서 보면 근데 이제 남자가 많은 대학교도 똑같고 남자가 많은 과에는 학생회 여자부가 따로 있더라고요. 소수다 보니까 그래서 여자는 여자가 안다라는 좀 그런 생각으로 그 메인 선생님도 여자고 그 조직도도 다 여잔데 그 안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게 여자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이게 지도 자체가 남자한테 전달이 안 되더라고 그 회의록이 같은 학교를 어울리면서 여자도 하나의 공동체고 남자 여자 함께 어울려 사는데 그렇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조직이었고 그럼으로써 제가 느꼈던 그런 불편함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혼자서 이렇게 반관심을 들었던 거에 있어서 함께 연대해주고 그 안에서도 소수잖아요. 연대해주고 함께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말씀하셨던 학교에서 그럼 여성스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사례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바지를 왜 입고 다니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몇몇 더 사례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 그 스킨십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그 스킨십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편했거든요. 이렇게 그냥 툭툭 치고 막 손 잡고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어깨 동무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손 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팔짱 끼는 건 아니고 이렇게 그냥 팔 잡고 이렇게 다니고 근데 이게 전 익숙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여자들이 봤을 때도 얘는 사기인가? 얘 꼬리치나? 라는 일단 그런 게 처음이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여성스럽지 않다라는 말 자체에서 남자들끼리 손깍지 끼거나 손 잡고 다니면 얘네 뭐야? 바로 게이 얘기 바로 하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과에서 게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머리 긴 남자들도 있었고 염색했었는데 이제 둘 다 머리 짧은 상태로 손잡고 막 놀러 다니는데 이상하게 눈초리 보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화장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저는 저한테 제일 많이 느꼈던 여성스럽지 않다라는 게 화장이 어느 정도 남고에 있으면 대부분 생얼로 안 다니거든요. 여자들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눈썹을 그리거나 마스카라를 한다거나 틴트를 바른다. 이 셋 중엔 하나는 해요. 근데 제가 셋 다 안 했어요. 정말 맨 얼굴로 다녀서 그 렌즈 정도 꼈거든요. 렌즈만 끼고 이제 그 볼트 안경이라나요? 그 안경만 끼고 다니니까 눈썹 없는 모나리자였고 그리고 입술 없는 아파 보이는 애. 정말 이렇게 다녀서 전기과에서는 여자 없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던 그래서 근데 저는 그런 거에 상처는 안 받았어요. 근데 그걸 같은 여자 친구들이 했을 땐 되게 상처였거든요. 왜냐면 너희들이 꾸민 거지 내가 잘못된 게 아니다는데 화장한 애를 지적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래도 기본은 해야 되지 않아? 기본. 네. 기본 메이크업이라고 하죠.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아? 그게 예의 아니야? 약간 이런 말을 되게 들었을 때 이게 여자가 받는 게 맞아?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나 말씀하신 것처럼 딱딱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의라는 이름. 그리고 아프냐? 왜 아파 보이게 생기가 없다. 맞아요. 이런 얘기로 너무나 그 말씀하신 기본 화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강요하는 사회가 많이 펼쳐져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 틀에 맞지 않았을 때 남자들에게 게이냐 호모냐라고 얘기하는 게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일 많이 한다는 욕 중에 하나가 바로 호모냐 이겁니다. 더 게이는 바른 표현이고 호모냐는 비하적인 표현인데 호모냐 장애냐 병신이냐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지금 중고등학교에서 제일 많이 쓰는 욕인데 욕인지도 모르고 그냥 맞아. 장난처럼 쓰는
가장 많이 쓰는 단어거든요. 문제네요. 저는 오죽하면 남자를 대하는 말투랑 여자를 대하는 말투가 달라요. 사실 남자들과 얘기할 때는 굉장히 목소리를 깔고 되게 시크한 척하면서 응 그랬구나 그래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면 연기 톤인데? 그죠? 자기 모습이 아니네. 연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친하니까 이제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남자 집단에 있을 때는 그래야지 이제 뭐라 그러죠? 이렇게 이질감이 없게 날 받아들인다고 해야 하나요? 그래서 남녀를 대할 때 말투가 좀 달라요. 그런 문제. 가면을 써야 되는 거네. 네 맞아요. 되게 답답한 느낌이 바로 드는데. 맞아요. 저도 개인이라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고 지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사실 정식 명칭이지만 아이들한테 사용되는 건 되게 비하적인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에 저는 그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죠. 목소리를 변조했던 말투를 변조하고 감정 표현도 억압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아, 진짜 답답하네요. 그죠? 애통하네요 오늘. 오늘 많이 애통하네요. 애통한 시간을 두 분께 자꾸 마련해드리는 느낌이 듭니다. 아이고. 그 바지를 입을 수 없어. 뭐 치마도 너무 짧게 입지 말라 하더니 바지도 입지 말라고 했다는 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19세기입니다. 1800년도죠. 그때 이제 미국과 유럽 여성들이 바지를 입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메리 에드워드 워커라고 바지를 입겠다라고 해서 막 바지를 만들어서 입고 학교도 바지 입고 다니고 막 그랬는데 진짜 강제 체포당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여성은 바지를 입을 수 없어. 그러니까 남성이 바지, 남성의 권위나 지위에 도전한다고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인공의 이야기가 지금 그림책으로도 있거든요. 그래서 메리는 입고 싶은 옷을 입어요. 이거를 오늘 한번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은지님 사연이랑 엮어서. 그래서 그렇게 19세기니까 1800년도의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사실은 이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저 때는 그랬죠. 그러니까 좋은 게 물려지지 않고 이런 것들이 물려졌네요. 참. 언제까지 이게 이어져야 하는 것인지 너무 답답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또 기준이 한 가지만이 아니라 되게 어떻게 도달할 수 없는 기준이랄까요? 이렇게도 욕먹고 저렇게도 욕먹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치마 입어도 욕먹고 바지 입어도 욕먹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성들은 뭐 머리를 기르라고 했다가 또 적정 길이가 있다. 너무 잘라도 또 욕먹고. 그러니까 단발을 하라고 했는데 쇼컷을 하면 안 되는 거. 지금도 막 쇼컷이면은 무슨 페미네, 꼴페미네 뭐 어떤 극단적인 사상이 있는 거 아니냐면서 자꾸 사상 검증을 하려고 그러는 일들이 지금 2021년도에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과연 머리 길이로 그렇게 욕을 먹고 무슨 사상 검증을 해도 되고 그래도 될까 하는 생각들이 드는 거죠. 맞네요. 준호님도 머리 너무 길다고 요즘에도 뭐라 하는 사람 있나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도 제가 실습을 나갔잖아요 최근에.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은 부담이 없어요. 의외로 우리 업계 사람들, 그러니까 유아교육 선생님들, 저희가 아마 대학 구설 기간이어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저도 현장에 나가보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오히려 아이들은 놀잇감으로서 너무 좋아했고요. 근데 재밌는 선생님으로 특이하니까. 네, 그리고 사실 영유아들은 만 3세 정도까지는 외모를 보고서 성별을 구분하기 때문에 근데 저가 들어감으로써 이제 머리가 길어도 남자일 수 있구나라는 것을 다들 인식했고요. 저희 유치원 친구들은 남자 선생님이네라고 인식했고요. 그리고 고정관념에 도전을 시켜주시는 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저희 의외로 선생님들은 되게 아무렇지 않아 하셨어요. 제가 머리가 길어도. 근데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뭐라 그랬어요. 비전공생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주변 뭐 타전공 어른들, 그냥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머리 길면 좀 그렇지 않아? 이렇게 그냥 아무 이유가 없어. 그냥 그렇지 않아? 뭐가? 이유는 없어. 뭐가 그렇다는 거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었죠. 그게 굉장히 불편했어요. 네. 그 또 가장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가 어린이집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이제 초중고등학교 교사도 마찬가지인데 좀 민원에 취약한 집단이거든요. 맞아요. 맞아. 혹시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도 걱정을 하시거나 좀 그냥 이유 없이
좀 그러지 않아? 이런 태도가 양육자분들한테도 느껴진 적도 있나요? 저는 아직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다행이네요. 저는 아직 없었던 것 같고 근데 들은 사례는 몇몇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체육교사가 뭐 여아를 뭐 이렇게 터치했다가 뭐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사례들이나 머리 길이가 아니라 네. 신체 접촉에 대한 그리고 이야기들. 맞아요. 그리고 교사들은 일단 남자 교사들은 머리를 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단정하지 못하고 여겨지니까요. 왜냐하면 뭐 사실 취업할 때도 머리가 기는 게 사실 조금 저도 요새 고민이에요. 자를까 말까 하는. 왜냐하면 머리가 길다는 이유로 그 단정하지 못하다는 이유, 보인다는 이유로 이제 취업이 조금 어려워진다는 것 자체로 사실 조금 아쉬운 따름입니다. 이미 어려운데 혹시라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까 봐 네. 걱정이 되신다는 거죠. 네. 그냥 단지 머리를 기는 것 뿐인데 그래서 참 아쉽습니다. 그러게요. 사실은 머리 길이, 또 머리 색깔, 또 요즘에는 타투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마치 날라리거나 뭐 성실해 보이지 않는다거나 단정해 보이지 않는다거나 그런 이미지들이 너무나 많이 붙어 있어서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취업과 함께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나의 일부이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나의 모습인데 이거를 네. 없애야 되는가? 이걸 제거하면서도 사회에 맞춰면서 살아야 되는 게 맞나? 나답게 계속 나는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 많으신 것 같아요. 교육계층, 공무원 계층은 특히나 더 사회적인 맥락 안에 틀에 갇혀야만 이제 그제서야 시작할 수 있는 집단인 것 같아요. 서글프네요. 애통함. 애통하네요. 애통하네요. 맞아요. 우리 유행어. 맞아요. 미는 단어 오늘 네, 유행어로 애통하네. 미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실제로 공무원들 남성분들 보면 다 정장 차림에 다 그 짧은 머리 뭐 이런 거 같아요. 넥타이에 맞아요. 이름표 딱 해가지고. 맞아요. 현란한 셔츠도 못 입잖아요. 맞아. 네, 엄청 밝은 셔츠도 못 입는 참 아쉽네요. 아쉽습니다 진짜. 그 혹시 전공과 관련해서도 아까 이제 복장이라든지 연애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전공에 대한 것도 여자답지 않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 지금은 사회복지인데 이제 고등학교 고등학교 때 때, 예. 제가 전기과를 갔던 이유 중 하나가 취업이 잘 된다였어요. 왜냐하면 그 제가 취준할 때 이제 그 특성화다 보니까 이제 대학보다는 취준을 해야지 이제 거기서 교사들도 이게 성과제라고 하더라고요. 몰랐는데 그래서 전기과에서는 이제 여자가 잘 간다 이 소문도 들었고 성적이 제일 높았어요. 그리고 커트라인도 제일 높았고 선배들도 다 취업이 잘 된 상황이었고 그래서 뭣도 없이 그러니까 생각 없이 그냥 전기과를 넣었는데 그리고 뭐 공부를 못한 편은 아니었어서 그래서 일단 상위권으로 들어갔고 취준했을 때 느꼈던 게 전기과를 가면 여자가 없지 않아? 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여자가 이제 그 고졸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이제 꿈의 기업이라든지 한전 뭐 이렇게 등등등이 있잖아요. 근데 한전이 정말 최고의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딱 저희 졸업할 시즌부터 취업난이 딱 걸린 거예요. 이제 97년생, 98년생, 99까지는 아니고요. 98, 97년생들이 다 취업난에 걸려서 취업이 제대로 못했어요. 특히 대기업이나 이렇게 못했을 때 그러면 이제 여자가 갈 데가 없지 않냐. 그러면 대학을 간다 해도 대학은 어떻게 갈 거냐. 왜냐하면 특성화에서 나온 게 잘 안 되거든요. 잘 안 가지기도 하고 특히나 그 남자가 있는 데선 실습을 하기 때문에 그 저는 이게 이렇게 구부리거나 정말 실제로 전선을 만져야 되고 그리고 그 퓨즈도 만져야 되고 이게 전기 정말 사고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남자들은 그렇다 치는데 여자는 더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실습할 때 평가할 때 여자라서 조금 뭐라 해야죠? 플러스라고 해야 되나? 좀 봐주겠다 약간 이런 말을 직접 하셨던 교사들도 있었거든요. 핸디캡을 맞아. 핸디캡을 정말 주시겠다. 그래서 봐주는 거 네, 봐준다는 거는 잘 봐준다는 거잖아. 네, 맞아요. 그래서 핸디캡은 안 깎는 거 아니야? 핸디캡 적용해서 네. 플러스 점수를 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아니 근데 말씀- 같은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하면 안 되잖아. 식으로 근데 저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전기과 친구들 있는 데서 실습 시작하고 이제 시험식으로 정말 하기 전에 딱 말씀을 하신 거예요. 대놓고 그러면 이제 애들이 자기는 남자라는 이유로 그럼 쟤는 여자라서 성적을 더 좋겠네? 그쵸. 약간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고 근데 실제로 성적표 받았을 때
이게 적용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확인이 사실 안 되잖아요. 그쵸. 근데 잘 받으면 의심받고. 네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잘 줘서 그런 거다. 혹은 안 나오면 네가 못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다 네 탓이네.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이 정말 전기과라는 거에 안에서 왜 지금 대학에서도 공대하면 공순이라고 하나 이게 아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귀하잖아요. 공대 아름이. 맞아, 아름이가 그잖아. 다 자기가 하는 거 없이 조별 맞아요. 과제도 뭐 남자 네, 오빠한테 네. 시키는 네. 그런 비하적인 표현이잖아요. 네, 거기서도 아마 이제 고등학교가 이제 학력이 조금 다를 뿐이지 아마 공대나 공고나 여자가 없는 건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마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실습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여자가 그냥 뭐 좀 따뜻한 일하지 그 따뜻한 일이라는 건 이제 제가 정말 대학 와서 그런 전공 아니면 유아교육 아니면 이제 아동 네, 그런 따뜻한 대상들 있잖아요. 그냥 정말 봉사정신 네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라는 말도 되게 많이 했고 좀 어느 정도 잘 되면 간호학과 가는 게 어때 약간 이런 말도 되게 많이 들었고 고등학교 들어왔을 때도 공고가 아니고 그 여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여상하면 흔히 은행원을 떠올려요. 졸업하면 은행원 되는 거 그러면 앉아서 하는 게 낫지 않아? 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었고 저는 정말 흔히 궁뎅이 힘이 없었어요. 오래 앉아 있는 걸 못해요. 정말 활동적이라 그래서 전기과를 선택한 것도 있었는데 이제 중학교 담임 선생님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여상 안 가고 공고 간 게 후회 안 되냐 그리고 이제 남정네들밖에 없으니까 졸업해도 동문들이 남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혼식까지 가는 거죠. 결혼식 했는데 이제 제 옆에는 그러면 여자친구들이 아니고 남자들만 바글바글 하겠네 이런 걱정을 하서 그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걱정 좋아해요. 아 진짜? 저도 이제 신랑석에 서면 다 여자겠네. 그래서 부정할 수 없잖아. 아니 신랑 측 신부 측에 쓰는 그 사진을 걱정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럼요. 그러는 걸 되게 그런 것까지 신경 써서 말씀해 맞아 주셨어요. 맞아. 과도한 걱정이다. 거기서 뭐 하나 있다고 뭐가 문제가 큰가요? 심각하네요. 결혼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맞아 요즘 진짜 사회, 맞다. 요즘 사회. 맞아. 와 너무하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요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그 역차별이라는 이야기가 떠오르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성에게 똑같은 기대감과 기준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게 아니라 못할 거라고 애초에 가정을 하고 못하니까 좀 봐줄게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실제로 실력도 기량도 역량도 늘 수가 없고 남성들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전혀 성평등해지는 방향이 아닌데 참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건 저희도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남자가 돌봄을 잘할 수 있을까? 남자가 따뜻하게 여자 선생님들이 하는 것처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같이 고민하고 여기가 안 된다고 여기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서로 깎아내리는 방향으로 가니까 진짜 또 오늘도 애통하네요. 또 애통하네요. 네. 네, 애통한 마음이 계속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 애통한 마음을 잠시 쉬는 시간을 통해서 달래주고 2부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다양성연구소 김지학입니다. 농어촌 청소년 육성재단과 한국다양성연구소가 함께 만드는 2021 온라인 청소년 인권 토크 콘서트 나답게 살기 편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 돌아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애통고입니다. 애통하다가 재밌다고 네, 댓글도 달아주시고 하셨습니다. 좀 또 애통한 얘기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약간 전공 계열에서 남성이란 이유로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아무래도 성폭력이 만연한 사회다 보니까 부담스럽거나 걱정은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래서 취업 전망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오해와 편견
또 우리가 어떻게 마주해 나가야 할까 그런 얘기까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맞아. 일단 남자 교사를 봤을 때 주변 시선은 원장의 테크트를 타야 한다. 그러니까 현장 교사가 아니라 타야 한다라고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예 선례 자체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나이가 많은 남자 유아 교사를 본 적이 진짜 저는 없거든요. 없어요. 저 살아남기 어렵다는 거가 여기서 증명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사회적으로 오는 그런 걱정들을 해소해 나가면서 가야 될 것 같아서 졸업 후에 현장에서 뛰어가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고 싶네요. 네, 아직 그리고, 제가 대학에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취업을 하신 후에도 여러 이야기들 계속 만들어 가면 좋겠네요. 네,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전달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원장 선생님이 거의 좀 바로 되는 게 제일 계속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긴 하겠네요. 취업해서 좀 일하다가 네, 그냥 자기가 원장 선생님 돼서 차리는 것이 네. 만약 이 일을 계속 하고 싶다면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겠네요. 이건 네 맞습니다. 그렇겠죠. 참 애통하네요. 진짜 사실 근데 저희가 임금 문제가 그런 막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니지만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임금 문제가 말씀해주세요. 있어서 사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뭐죠? 고경력 교사를 뽑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자인 것과 별개로 고경력 교사를 뽑는 사례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여기서 할 건 아니니까요. 다음에 제가 따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임금 문제도 사실은 성역할 고정관념이랑 사실은 큰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여성의 직장이라고 여겨지는 직장일수록 임금이 적어요. 맞아. 실제로 이런 사례가 옛날에 있었는데 이 타이피스트들 네. 오늘도 우리 자막 통역으로 번역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두 분이나 와 계셔서 열심히 함께 이 프로그램 만들어주고 계시지만 옛날에는 이 타이피스트가 남성들 직업이었을 때는 임금이 더 높았는데 여성들이 하는 직업으로 알려진 후에 여성들이 그 직업을 거의 하게 됐을 때 임금 수준이 오히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직업인데도. 그러니까 여성의 직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특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돌봄이나 이렇게 여성의 역할이라고 한정 짓는 역할들의 이제 임금이 더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들의 임금이 낮은 것도 남성들이 잘 안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것이 더 임금 문제가 이야기가 더 잘 안 되는 것도 연결돼 있고요. 사실은 임금 문제도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성역할 고정관념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네요. 네, 맞아요. 애통하네요. 네, 진짜 좀 짜증이 나네요. 네. 맞아요. 힘이 듭니다. 진짜. 그리고 우리 사전 질문 보내주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라이브로 현장 질문도 받으니까 질문 남겨주실 분들 남겨주시고요. 사전 질문 보내주신 분들이 있어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 사전 질문은 본인의 이야기시래요. 그래서 학교에 여전히 성역할 고정관념이 만연합니다. 그래서 성별 복장 제한이나 단속, 아까 우리 은지님도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또 체육대회에 여학생들 참여할 수 있는 종목 제한을 해놓은 것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노력을 해서 이렇게 뿌리 깊게 박혀있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사회 속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내면화되어 있는 이런 성역할 고정관념을 제거하고 자기 자신의 모습대로 살 수 있도록 좀 찾아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진짜 어렵네요. 학생 개인의 문제로 얘기하면 되나? 아니면 뭐 교사의 역할로 얘기하면 되나요? 아니면 뭐 둘 다 말씀해 주세요. 학생 때는 어떻게 지내셨는지, 어떻게 좀 저항해 오셨는지, 또는 저항하지 못했는데 후회한다는 거,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거 말씀해 주셔도 되고, 교사가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걸 현장에서 바꿔보고 싶다 얘기하셔도 되고, 다양한 방향에서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저는 일단 제가 교육학과이기 때문에 사실 학교가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는 건 학생들이 주인인 건 맞지만 사실 이끌어 나가는 건 학생들이 주인이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새 양상으로 봤을 때 결국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는 교사들이 실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사들이 저는 사실 그냥
사회의 흐름에 맞게 억압받으면 그냥 그때는 막 저항하지 않고 어쩔 수 없네 하고 살았지만 그게 후회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솔직하게 말했을 때 좋은 피드백이나 경험들이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교사들이 수용적으로 아이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리고 또 뭐가 더 맞는지 뭐가 더 타당한지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사회적 맥락도 물론 좋지만 우리 교사들은 결국 올바른 길로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차별이 없는 방향으로 아이들에게 조금 더 이야기하고 또 교사 집단 내에서도 아마 이런 가치관들이 충돌될 거예요. 그래서 연합을 잘 하셔서 아이들을 위해서 싸웠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교사의 듣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평등함, 네. 성평등함 또 과거의 관습이 아니라 올바른 길, 평등한 길로 가자라고 맞아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은지님도 어떤 팁, 본인이 학생 때의 팁도 되고 지금 느끼는 점도 좋습니다. 저는 옆에서는 교사 입장을 좀 대변했으면 저는 학생 입장인데요. 그 좀 유사한데 저는 그 체육 시간이 제일 싫었거든요. 왜냐면 체육 시간 하면 다 공만 가지고 남자들은 다 축구장을 갔고 또 저 혼자 남아 있어요. 저 혼자 스탠드에 앉아 있어서 아니면 이제 보건실로 좀 피신 가서 보건 선생님이랑 좀 놀거나 이렇게 했는데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 체육 교사가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으셨고 그 남자애들은 쉬는 시간 할 거 없이 원래도 축구를 좋아하니까 근데 이게 그 일반 보편적인 게 아니라 저희 과 친구들은 다 떼거지처럼 다 축구장 가서 축구를 했어요. 빠짐없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을 한 거고 제 입장에서는 아마 그 여자들이 못하는 종목이라면 저는 처음 떠올랐을 때 축구였거든요. 축구나 농구 이렇게였는데 뭐 다른 종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랬을 경우에는 아마 여자들이 조금 있는 집단이라면 여자들은 피구 또는 배구를 얘기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면 직접적으로 남자들이랑 같이 할 수 있도록 교사가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만약에 저처럼 여자가 없는 좀 그런 학교 구성원이라면 이걸 충분히 그 체육교사나 아니면 담임 선생님한테 말씀을 하셔서 여자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달라라고 하시고 아니면 여자끼리라도 축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룰을 그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적다면 그 적은 대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전 또 제일 중요한 게 학생의 활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학교 내에는 학생을 대표하는 그런 그룹이고 조직이기 때문에 학생회에서 그 학급 회의를 하잖아요. 그럼 학급 회의를 하면 그 회장이 반장이 되는 거고 그 반장이 학생의 임원이 되는 거고 그럼 그 학생의 인원이 어느 부서 중에 하나겠죠? 그럼 그 부서 중에 한 명이 이제 학생회장이랑 부회장이 그 얘기를 들어야 되고 그럼 서기가 정리를 해야 되고 그러면 그 회의 안에는 교사들이 들어와 있을 학생부장이랑 다 들어와 있을 거고 그럼 충분히 수용해야 하는 그런 회의인 날인데 그런 얘기를 학급에서 시작을 해서 충분히 반영을 하고 그 얘기를 전달하는 역할이 반장이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그냥 그 학급 내에서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게 안 된다면 저처럼 정말 여자 그룹이 있거나 아니면 여자 학생부가 따로 있다면 그 여자 집단 안에서 그런 뭐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런 그룹을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것이 불편하고 건의를 한다라고 학생에 꼭 전달을 하는 게 가장 맞는 것 같고 그래야 학생회가 회장이 중심을 잡아서 그 교사한테 전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반영이 되든 안 되든 지금 학생들이 이런 부분이 불편하다. 이런 부분이 불편하기 때문에 학교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교장 선생님까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과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방법 그리고 실제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 체계 자체를 이용해라라고 해주셨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민주적 의사 결정 방법이잖아요. 학급에서부터 올라가서 교장까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교장은 그 얘기를 아까 준호님 말씀하신 것 교사들이 경청해야 되고 교장 교감 선생님도 경청해야 되고 다시 그 의견이 학생들한테 실현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채널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민주적인 학교고 평등한 학교인데 그게 사실 잘 안 되고 있는 곳이 많죠. 그래서 이것을 더 활성화시키고 잘 이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좋고요. 감사합니다. 많은 이걸 보시는 학생분들이 학교에서 잘 활용해 보시고
그 절차를 더 평등하고 더 민주적으로 잘 계속 개발시키는 그런 학교의 전통으로도 만들어주시는 역할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을 가지고 노는 이 구기 종목을 여성을 전혀 안 하게 했다는 것도 참 애통한 것 같아요. 요즘 TV 프로그램 보면 여성 탤런트들, 배우들, 또 개그맨들 나와가지고 축구하는 방송, 야구하는 방송도 있고 축구하는 방송도 있고 한데 굉장히 즐거워하고 좋아하더라고요. 축구 보는 것만 좋아했는데 해보니까 더 재밌다. 그리고 배우니까 나날이 매주 더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축구 이 좋은 거 왜 남자들밖에 안 시켰냐라는 얘기를 진짜 30, 40 넘어서 지금 해도 재밌다. 여자애들 꼭 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걸 예능을 보면서 저도 너무 공감이 되면서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구나. 애초에 기대감도 없고 해보게도 해주질 않았구나 하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예능에서도 또 그리고 우리 같이 이런 방송 인권 토크 콘서트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충분히 반영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또 두 번째 사전 질문이 있습니다. 성역할 고정관념이 개인의 능력이나 행복, 삶의 만족도를 제한한다던데 남들과 다른 진로를 선택해 보신 소감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유아교육학과를 말을 한 거고 또 은지님은 또 이제 전기과 지금은 또 사회복지를 하고 계신데 그래서 전기과에 가보신 경험들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약간 그 영화 매트릭스에 나오는 빨간 알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걸 보게 되면 고통스럽거든요, 사실. 싸워서 막 저도 사실 수능하면 살면 사실 솔직히 편하죠. 근데 그것보다도 이제 겪게 되는 억압들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다른 억압들이 보이고 이것들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 예를 들면 뭐 지학쌤도 그렇고 저희 은지도 그렇고 새로운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불편은 항상 마주하는데요. 또 새로운 행복이 찾아오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불편은 하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이겨내볼 만하다. 그렇더라면 더 다채로워질 것이고 그런 사람이 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 질문의 의도가 만약 자신이 하고 싶은데 걱정돼서 이 질문 하신 거라면 저희가 항상 이 자리에 있으니까요. 용기 내어서 성역할 고정관념과 한번 붙어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런 사회적으로 강요받고 있는 성역할 고정관념이든 아니면 진로에 대한 것이든 그런 것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면 또래 그룹에서도 껴주지 않고 부모님도 걱정하고 외롭고 뭐 약간 친구도 떠나고 친구도 없어지고 외로워지지 않겠느냐 여기에 계속 답답하더라도 붙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나와 가치관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랑 멀어질 수도 있고 이제 좀 소원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성평등과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새로운 친구들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더 자유롭고 해방감을 누리면서도 그 새로 연결되는 사람들과 함께 더 나답게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고 세상과 좀 말씀하신 대로 싸우고 다투는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더 스스로를 안전하고 편하게 생각하는 모습대로 살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채로워지잖아요, 삶이.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 맞습니다. 꼭 세상에서 정해놓은 그 돈이라는 그런 어떤 성공이라는 기준에 도달해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찾아가면서 이렇게 서로 지지하고 연대하는 사람들과의 행복감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은지님께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좀 제 가치관도 그렇지만 좀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성역할이라는 말을 어쩔 수 없이 써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좀 그거를
잠깐 잊으시고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하고요. 어쩔 수 없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이제 성별이 먼저 보일 거고, 근데 그 성별이 좀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게 요즘 다양성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인간이라는 말을 인간이라는 존재로 하나의 인격체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 역시 처음에는 좀 불편함은 있었지만 결국에는 다 같이 잘 지내고 있고 여전히 연락하고 있고 만나고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함은 계속 말했지만 불편함은 겪더라도 그 불편함이 곧 내 경험이 되는 거고, 이제 그 경험이 좀 발판이 돼서 아,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라는 다양함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좀 지금 압박받고 있거나 혹은 앞으로가 좀 걱정이 된다면 좀 그런 걱정보다는 그냥 지금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나는 누구인지 먼저 조금 한번 확인해보는 게 아마 자기검열이라고 하는데, 자기검열을 먼저 하고 나서 타인을 바라보면 아마 시각이 조금은 다르게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가장 먼저 우리가 보이는 또 둘 중에 하나로 판단해버리고 싶은 성별이라는 거를 뛰어넘어서 개인 대 개인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보자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좋은 말씀이고요. 자기 점검을 먼저 시작해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또 상대방도 그 사람의 관심사와 상대방의 모습 그대로를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이게 이제 삶을 우리가 사는 방법, 다른 사람과 나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 두 분은 저희가 가장 먼저 제가 가장 먼저 한국에서 제가 귀국을 해서 다양성 훈련이라는 걸 실시했을 때 처음 만난 분들이기도 해요. 벌써 한 7년 정도 됐을까요? 맞아요. 벌써 7년쯤 됐을 텐데 그때 이제 한국다양성연구소의 다양성 훈련이라는 걸 가장 먼저 수료하셨던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굉장히 뜻깊은 인연인데, 두 분에게 그 다양성 훈련이라는 것이 나 자신과 사회를 바라보는 어떤 구조적인 인권적인 관점을 주는 계기가 되었는지, 그랬다면 어떤 도움이 됐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너부터? 네. 그 저희 둘이가 그 영상에도 아마 다양성 연구소의 영상에도 아마 있을 건데요. 저희가 얘기를 했었어요, 잠깐. 지금 보고 계시는 분도 관심 있으시면 그 영상 한번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네, 제가 그 18살 때 부산 가스나라는 그런 별칭을 가지고 이제 서울에 와서 교육을 받았을 때 가장 많이 느꼈던 게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게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같은 보통 연령대가 비슷했거든요. 그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이런 교육이 왜 내가 살고 있는 거주 지역에서는 하지 않았나, 내가 왜 직접 찾아서 이런 교육을 해야 되나라는 좀 불평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기차비가 일단 정말 금전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18살이 이제 알바를 하고 있어서 돈이 있어서 그리고 관심이 있어서 직접 찾아온 것도 있었지만, 그런 관심사를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 좀 용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 교육을 통해서 제가 지금 사회복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청소년 활동가로 일을 하면서 가장 느끼는 게, 앞에서 그 존중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당시에는 존중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못했고, 나도 지금 나를 잘 모르는데 내가 왜 상대방 존중해야 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 교육을 통해서 내가 받고 있는 차별과 억압 그리고 다양성의 존재에 대해서 개념이 정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잘 박혀 있고, 이게 좀 뇌리에 박혀서 지금까지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청소년과 아동을 만날 때 그 아동 당사자의 입장을 계속 들어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사람 인격체로 계속 보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편견보다는 처음에는 정말 첫인상 보고 판단하는 게 제일 컸거든요, 제가. 근데 이제 상대방이 저 첫인상 보고 세다라고 하거나 차갑게 생겼다라고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이 교육을 통해서라도 이제 제가 좀 많이 없어졌었고 그냥 한 개인으로 바라보는 능력이 이 시각이 제일 많이 넓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 이렇게 많은 기능이 이렇게 많은 기능이 이렇게 수년이 지났는데도 후기를 생생하게 또 그동안의
지난 시간 동안도 어떻게 계속 적용되고 활용되는 데까지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님도. 저는 사실 투쟁하는 성격이 별로 아니어서 항상 물론 가끔씩 하곤 하지만요. 근데 내가 받았던 억압과 차별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한쪽에 의구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다양성 교육을 통해서 그 의구심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확인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 계기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됐냐면 내가 봤던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저는 사회 문제나 아니면 개인의 문제는 문제를 인식하는 데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문제를 인식하는 힘을 키우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물론 그래서 저는 저한테 가장 맞는 아동을 공부하기로 한 거고요. 그래서 어떤 계기든 결국에 내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른 시각을 넓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고 싶지 않아도 지금 저희 이 자리에 있잖아요. 어느샌가 지금 저희 다 인권운동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희가 저희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사회를 위해서도 하지만 사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불편을 느끼신다면 용기를 내어 넷플릭스의 빨간 알약을 먹도록 다양성 교육을 듣는 것을 굉장히 추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많은 것들이 그냥 당연하다라는 이유로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한 걸 당연하지 않게 다른 각도로 보고 비틀어 보고 의심하고 질문하는 그런 인식 자체가 생기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이제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이 확장될 수 있는 기회들을 정말 많은 분들이 계속 여러 군데에서 가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사실은 학교 현장에서 공교육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일 큰데 그렇지 않다면 저희 단체 다양성 훈련이든 또는 다른 곳에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곳에서 계속 이런 관점과 인식을 확장해 가실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았으면 좋겠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또 너무 서울 중심적인 사회라서 다른 이제 비서울 지역에서는 또 이런 기회가 더 제한적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도 계속 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이 말씀해 주시는 동안 여러 이제 댓글 남겨주신 분들의 글을 잠깐 읽어보고 우리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선생님께서 늘 소수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게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해주시기도 했고 지우지우라는 아이디인 것 같아요. 어제부터 주제가 이어지는 흐름이 눈에 띕니다. 학생들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되는 학교, 나답기 위해서는 민주적 의견 경청, 청취가 이루어져야 하네요 라고 해주셨고요. 또 이 여성들 이제 축구하는 프로그램 우리 얘기했잖아요. 근데 프로그램 이름을 좀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내주셨어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뭉쳐야 산다? 근데 여자들은 골 때리는 그녀? 이렇게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인식이 좀 반영된 것 같아 불편하다. 좀 이런 거에 더 민감한 사회가 돼야 된다. 여자 남자 이전에 인간으로 바라보자라는 은지님 말씀에 동의해 주신다라고 하셨고요. 은지님의 용기에 박수와 응원을 보냅니다. 또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전에는 또 쉬는 시간 이전에는 준호 씨의 성평등한 유아 교육 굉장히 응원을 보낸다. 소신 있는 진로 선택했고 응원한다.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신이라는 분은 성평등이 많이 실천되고 있다는 말들을 하지만 여전히 정작 일상에서 경험되는 성별 이중적인 규범들이 생생하다. 너무 재밌게 잘 듣고 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두 분의 좀 앞으로의 관심사나 계획을 좀 이야기를 듣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물론 계속 우리가 방황하고 계속 계획들을 수정해가는 게 우리 삶이겠지만 지금 현재 가장 관심이 있으시거나 계획이 있으신 것들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요즘 그 문화, 영상을 만드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실 저희가 갖고 있는 사회 문제들이 힘을 갖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힘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러려면 텍스트로 보는 것보다
영상으로 보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유아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아이들 존중하는 관심을 갖고 아동에 관련된 인권 문제를 영상으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다큐멘터리든 뭐 영화든 뭐 아니면 뭐 인터뷰든 뭐 만들고 싶은 게 저희 요새 관심입니다. 네. 맞아요. 정말 요즘에 영상이 전파력이라든지 영향력이 네. 굉장히 강한 매체니까요. 네. 하고 있으신 생각과 가치들을 영상으로도 담아낼 수 있다면 참 좋은 기회가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응원해주세요, 여러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은지님도 얘기 좀 들어볼까요? 저는 현재 전공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 좀 저도 막학기를 넘기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막학기에 좀 중점보다는 그냥 환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전 영상의 힘을 믿는다면 전 SNS의 힘을 좀 믿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SNS를 통해서 제가 플로깅이랑 제로웨이스트 샵 투어라던가 아니면 제로웨이스트 그 제품을 활용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많이 했을 때 되게 많은 호응도 왔었고 심지어 이렇게 DM으로 와서 그 물어보는 청소년들이 되게 많았어요. 뭐 플로깅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플로깅 했을 때 어떤 과정, 어떤 준비물이 필요해요? 혹은 플로깅 했을 때 이제 뭐 안전이나 이런 부분 혹은 어느 지역에서 해야 돼요? 이런 부분을 되게 많이 질문을 받았기도 했고요. 제가 이런 환경에 조금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제가 올해부터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었는데 이게 저는 지금 이동 구간이 조금 길기 때문에 정말 체육관을 간다거나 아니면 뭐 헬스장을 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서 자주 많이 걸어요. 그래서 그 걷는 길에서 처음엔 보이지 않던 쓰레기들이 이 푸릇푸릇한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 푸릇푸릇한 거에서 하얀색 보이고 이제 이렇게 병 보이고 이 라벨 보이고 하다 보니까 근데 아무도 안 줍더라고요. 하루 지나고 그러니까 이틀 걸었는데 똑같은 장소에 쓰레기가 더 생기지 줄어들진 않더라고요. 맞아, 하나 있으면 거기다 버리기 맞아요. 없는 곳엔 버리기 맞아요. 힘든데 쌓이기가 쉽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럼 내가 먼저 하자라고 해서 이제 제가 자주 걷는 하천길이 있어서 그 길을 줍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되게 낯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줍는데 상대방이 누가 보면 나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거 아니야? 라고 이런 눈치 때문에 처음엔 비닐 장갑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뭘 준비해야 되고 준비물을 몰라서 비닐 장갑이랑 그냥 봉투 들고 무작정 가서 그냥 보이는 대로 이렇게 잡아 주었고 버렸는데 당연히 분리수거는 했었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게 이것도 다 쓰레기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죠. 지금 비닐 장갑도 비닐이고 비닐봉투도 비닐이다 보니까 비닐이 제일 분해가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이것 역시도 좋은 뜻을 가지고 환경을 지키고 있지만 여전히 이것도 하나의 쓰레기가 되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뭐 생분해 봉투라고 하는데 이제 생분해 봉투도 비닐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플로깅 백을 받아서 그런 요즘 캠페인을 많이 하거든요. 챌린지에 많이 도전을 해서 받는 거죠. 키트로 받아서 계속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로웨이스트 샵 투어는 제로웨이스트 샵을 다들 모르세요. 그래서 제로웨이스트 샵 처음 갔을 때 알맹상점을 갔었는데 거기는 되게 유명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바글바글해요. 그렇게 많나요? 근데 엄청 많아요. 그리고 리필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뭐 리필도 가능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많이 다니는데 그 외에 같은 지역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분들이 많으셔서 맞아. 좀 이런 걸 좀 홍보 차원에서 내가 먼저 가서 좀 대표님이랑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좀 이런 사람들이 와줬으면 좋겠고 이런 게 있어요라는 걸 좀 많이 알리면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지금은 환경 중심으로 플로깅이랑 제로웨이스트 샵 투어랑 제로웨이스트 제품을 조금 활용하는 그런 역할을 조금 하고 있고요. 환경 공부도 이제 단톡방을 조금 활용을 하고 지금도 교육을 어제부터 시작한 거랑 오늘 시작한 게 있어서 계속 듣고 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SNS 친구니까 맨날 올려주시는 걸 보는데 맞아. 안 그래도 너무 행복해 보이고 좋아 보여가지고 은지님은 고등학생 때부터 알고 지냈으니까 쭉 늘 열정 있는 삶을 좋아하는 거를 이제 따라서 사시는 그런 기쁨과 열정의 삶을 사시지만 그래도 저는 지금 최근의 모습이 가장
좀 행복하고 진짜 즐거운 모습을 찾았다는 생각이 더 들 정도로, 아니, 늘 그러셨는데 지금 더 특별히 좋아 보일 정도로 굉장히 저는 잘 맞는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요번 이제 소개 글을 올릴 때도 환경운동 하는 사회복지사 이렇게 쓰려다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서 쓰지는 않았는데 정말 환경운동하는 사회복지사 맞는 너무 잘 타이틀인 것 어울려. 같고 또 잘 어울리죠. 어. 그래서 또 사실은 지금 우리가 어제는 기후위기로도 주제로 얘기를 나누기도 했는데 정말 기후위기 시대고 정말 모든 이슈가 기후위기에 수렴될 날이 저는 또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곧 몇 년 후에 거의 다 우리가 기후위기만 얘기하는 세상에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SNS를 통해서 또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또 환경 이야기, 다른 인간들과 또 이 세상과 환경과 공존하면서 사는 이야기, 그러면서도 더 자유롭고 해방되고 나답게 살 수 있고 또 세상에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삶을 계속 만들어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과 오늘 만나서 이야기하고 다양한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 재밌었어요. 네. 두 분 어떠셨는지 한마디씩 소감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저의 삶이 누군가에게 새로운 경험이자 또 용기를 줄 수도 있는, 그리고 또 동기를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살 테니 여러분도 용기를 갖고 항상 혼자라는 생각하지 말고 항상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은지님도. 저도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힘을 통해서 나 자신을 조금 돌아봤으면 좋겠고 주변 친구들한테 조금씩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간, 이 기회, 이 여자리에 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제 위치에서 이제 청소년들을 위한 게 아니라 이제 청소년들이자 청소년들이 인격체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 운동도 하고 활동가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두 분과 이렇게 진짜 우리가 종종 가끔 만나면서 맞아요. 이야기 나누고 수다 떠는 사이지만 이렇게 본격 성역할 고정관념만 가지고 본격 토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너무 기뻤고요. 말씀하신 대로 두 분의 바람대로 종종 이러한 시간들 더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고 이야기하신 대로 나답게 살 수 있으려면 용기도 내고 개인의 용기도 필요하지만 또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구조가 문화가 뒷받침돼 줘야 되잖아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또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각각 자신의 자리에서 네.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감사하셨고요. 우리 행복하게 나답게 살자 화이팅하고 빠이빠이 할까요? 좋습니다. 자, 행복하게 나답게 살자 화이팅! 감사합니다. 안녕.